저는 존재의 연구실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46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23절 조금 하다 끝냈는데 계속 이어나갑니다. Das Entfernen ist zunächst und zumeist unsichtbar näherung. 거리를 없앤다는 것은 우선 대개 둘러보는 가까이 함이야. 둘러보면서 접근함이야. 그죠? 그런데 이 둘러보면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in die Nähe bringen als beschaffen, bereitstellen, zur Hand haben. 그러니까 뭔가를 조달하고 준비하며 손에 가진다는 것과 같은 그런 가까이로 데려옴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현존자는 손안에 있음의 존재 양식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러나 또한 bestimmte Arten des rein erkennenden Entdeckens von seinem habenden Charakter der Lehrung. 자, 또한 순수하게 인식하는 존재자의 발견의 특정한 방식들도 가까이함, 곧 접근함의 특징을 갖는다. 앞에 건 뭐겠어? 우선 대개 둘러보면서 접근함, 가까이함은 뭐예요? 손안에 있음이지 뭐. 두 번째, 순수하게 존재자를 인식하는 발견은 뭐예요? 이거는 눈앞에 있음이죠. 이 두 개 다가 네어룸, 가까이함, 접근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Im Dasein liegt eine wesenhafte Tendenz auf Nähe. 현 존재 안에는 가까움으로 나아가는 본질적 성향이 놓여 있어. 그러니까 현 존재는 이 가까이함, 접근함은 자기 존재 양식으로 갔는데, 그래서 현 존재는 작업을 하면서 손안에 있음의 존재 양식, 곧 둘러봄의 존재 양식에서 도구가 고장나거나 부재했을 때 또 눈앞에 있음의 그러한 변형을 갖고, 그죠? 은폐와 탈은폐 운동 안에서 삶을 영위해가지고, 그죠? 그 둘 다가 접근함, 가까이함의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현 존재 안에는 가까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본질적 경향, 성향이 놓여 있는 거야. 재미있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Alle Arten der Steigerung der Geschwindigkeit, die wir heute mehr oder minder gezwungen mitmachen. 독특한 비유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다소 강요적으로 행하는 속도의 모든 종류의 속도의 상승. 이건 뭐야? 오늘날은 더 이 속도가 하이데거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이 속도가 극복됐어. 그죠? 하이데거의 시대에는 스마트폰은 없었잖아. 이 속도는 계속해서 극복되고 줄어들어. 현대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모든 종류의 속도의 상승은 Drängen auf Überwindung der Entferntheit, 거리 없앰의 극복을 재촉하고 있어. 이 말은 거리를 극복해가는. 그래서 오늘날은 세계가 하나의 어떤 장으로, 글로벌리즘의 어떤 장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어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어떤 4차 산업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죠? 나타나는 다양한 디지털 세계의 장을 통하여 세계는 하나가 되었죠. 그죠? 유튜브나 구글이나 뭐. 근데 하이데거는
그 시대에는 라디오가 혁명적이었는가 봐. 그래서 라디오를 예로 들고 있는데 따라가 보겠습니다. Mit dem Rundfunk zum Beispiel vollzieht das Dasein heute einer in ihrem Daseinssinn noch nicht übersehbar Entfernung der Welt auf dem Wege einer Erweiterung und Zerstörung der alltäglichen Umwelt. 예를 들어 라디오와 더불어서 현존자는 오늘날 그것의 현존자적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일상적 주위 세계의 확장과 파괴의 길 위에서 현존자는 오늘날 그 라디오의 현존자적 의미 안에서 아직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거리 없앰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라디오를 그 당시에는 아직 TV가 뭔가 이게 27년, 26년이니까 TV가 뭔가 아직 더 공적인 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는 이 세계와 지역과 국가의 거리를 극복하고 좁히죠, 그죠? 그래서 라디오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찌되었건 현대사회로 가면서 거리의 극복을 재촉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강요적으로. 계속 따라가 봅니다. Im Entfernen liegt nicht notwendig ein ausdringliches Abschätzung der Ferne eines Zuhandenen in Bezug auf das Dasein. 거리 없앰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현존자와 연관하여 손안에 있는 것의 멀매, 명백한 산정, 평가가 필연적으로 놓여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자가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선 대개 존재론적으로 둘러보잖아, 그죠? 이런 거리 없앰은 자로 딱 계산해서 이게 몇 메다다. 이 거리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손안에 있는 것의 멀매, 명백한 산정이 놓여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목수가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지 매 순간 자를 재고 작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 대략 그런 정도. 우리가 길에서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는 여기서 한 20분 거리 정도 돼요. 걸어서.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게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자로 재서 이야기하잖아.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Die Entferntheit wird vor allem nie als Abstand gefasst. 그래서 거리 없애진 것은 곧 거리 없애짐은 무엇보다도 결코 거리로서 파악돼서는 안 돼. 여기서 아프슈탄트는 뭐예요? 자로 어떤 것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 Soll die Ferne geschätzt werden, dann geschieht das relativ auf Entfernungen, in denen das alltägliche Dasein sich hält. 자, 만약 혹시라도 이 멀미 산정되어서 어림잡아 평가되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거리 없앰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 거리 없앰은 뭐예요? 일상적 현존자가 거기에 체류하는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그죠? 그 존재론적인 어떤 이러한 거리 없앰에
현존자는 우선 대개 머물고 있어. 그 곁에. 그런 거리 없앰 위에서 발생하는 거야. 응? 멀멀 평가하는 것도. 계속 따라가 봅니다. Rechnerisch genommen mögen diese Schätzungen ungenau und schwankend sein. Sie haben in der Alltäglichkeit des Daseins ihre eigene und durchgängig verständliche Bestimmtheit. 자, 계산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평가, 곧 산정은 정확하지도 않고 또한 그 측정이 슈방켄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되지가 않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은 계산가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확해. 그리고 뭔가 변동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평가들은 현존자의 일상성 안에서 그것에 고유하고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갖고 있어. 그죠? 어떤 규정인가 봅시다. 비열자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Bis dort ist es ein Spaziergang. 거기까지는 산보를 할 수 있는 거리이다.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ein Katzensprung, 고양이가 한번 뛸 수 있는 거리다. eine Pfeiferlang, 피리 하나의 길이이다. 담뱃대 하나의 길이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로 재서 이 거리가 얼마다. 이건 존재론적으로 2차적인 거예요. 이미 인식론적인 거죠. 그죠? 그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산책을 할 수 있는 거리다. 아니면, 고양이가 한번 도약할 때에 일어나는 그런 거리다. 아니면, 대략, 한 발의 어떤 길이이다. 뭐 피트도 거기서 나왔잖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가는 거야. 이게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거야. 상당히 설득력 있죠. 그죠? Diese Maß, Drücken aus. 이런 측정들은, 이런 척도들은 다음을 표현해 주는데, 곧 뭘 표현하는가 하면, dass sie nicht nur nicht messen wollen, sondern dass die abgeschätzte Entferntheit einem Seienden zugeführt, zu dem man besorgend umsichtig ge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척도들, 곧 산책 한번 할 수 있는 거리다. 고양이가 한번 도약하는 그런 거리다. 피리 하나, 담뱃대 하나의 길이다. 이런 척도들은 그것들이 어떤 측정하고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로 딱 재서 메센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런 평가된 거리 없앰은 사람들이 배려하면서 둘러보며 그리로 가는 바로 그 존재자에게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이런 측정보다 앞서 있는 게 배려하면서 둘러보며 현존자가 그리로 향해 가는 존재자에게 속하는 그러한 삶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거리를 없애면서 살아. Aber auch wenn wir uns fester Maße bedienen und sagen, bis zu dem Haus ist es eine halbe Stunde, muss dieses Maß als gesetztes genommen werden. 자,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확정된 척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때조차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집까지는 반시간 거리이다 라고 말할 때조차도 이 척도는 어림잡아 평가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건 역시도 정확하게 어떤 반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어림잡아 평가된 거야. 응? 그래서 eine halbe Stunde sind nicht 30 Minuten. 여기서 반시간은 3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히려 eine Dauer, die überhaupt keine Länge hat im Sinne einer quantitativen Erstreckung. 어떤 양적 확장의 의미에서 어떤 길이도 갖고 있지 않아. 어떤 길이를 갖고 있지 않는 그냥 지속인 거야. 다월. 이 지속은 뭐야? 경험적인 거죠. 그죠? 이거는 또한 우리가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과도 연결시킬 수 있어. 하이데거는 베르그송에게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얘도가 이미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을 깊이 있게 강의해놨어. 참조하시고, 이 지속은 똑같은 건 아니야, 지금. 그러나 연결될 수 있어. 양적 확장의 의미에서 어떤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자로 딱 잴 수 있는 길이가 아니야. 그러나 지속이야. 단지 경험적 지속인 거야. Diese Dauer ist je ausgewohnten alltäglichen Besorgungen her ausgelegt. 이 지속은 각기 그때마다 익숙한 일상적 배려로부터 해석된 거예요. 자로 잰 게 아니라 현 존재가 삶을 영위하면서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정말 탁월하게 이 인식론적인 것보다 존재론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에서 더 앞서 있다는 걸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하이데거는. 계속 따라가 봅니다. Die Entferntheiten sind zunächst und auch da, wo am amtlich ausgerechnete Maße bekannt sind, umsichtig geschätzt. 이러한 거리 없애진 것들은 우선 그리고 또한 공적으로 관청에서 행하는 암틀리가 관청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공적으로 계산된 척도들이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거기에서조차도 우선 이 거리 없애진 것들은 줄치십시오. 둘러보면서 geschätzt 평가된 거야. 응? 고정해서 보는 거, 힌제인이 먼저가 아니라 움지히트, 둘러보는 게 먼저야. 그죠? 움제인이 먼저인 거야. 존재론적으로. 둘러보면서 평가된 거지, 고정해서 보면서 평가된 게 아닌 거예요. Weil das entfernte in solchen Schätzungen zu handeln ist, behält es seinen spezifisch innerweltlichen Charakter. 거리 없애진 것은 이러한 평가들 안에서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리 없애진 것은 자신의 특수하게 세계 내부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순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측정하여서 뭘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거야. 먼저 거리 없애진 것은 손안에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눈앞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Dazu gehört es sogar, dass die umgänglichen Wege zu entferntem Seienden jeden Tag verschieden lang sind. 이런 것에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속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거리 없애진 어떤 존재자에게로 나아가는 교제하는 그 길들은 매일매일
다른 길이를 갖고 있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떨 때는 같은 거리를 맨날 걷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회사를 갈 때나 학교를 갈 때, 그리고 돌아올 때 집으로 매일 같은 일정량의 거리를, 물리학적으로는 정확한 거리가 똑같아.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은 엄청 그게 길게 느껴지고 어느 날은 짧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게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다고 이게. 그게 어느 날은 매일매일 그 길이가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건 다르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자로 딱 쟀을 때 그 거리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건 역시 이런 현상에 속하는 거야. 그죠? 매일매일 어떤 존재자를 교제하는, 다루는 그 길들은 매일매일 다른 길이를 갖고 있어. 그죠? Das zu handeln der Umwelt ist ja nicht vorhanden für einen dem Dasein enthobenen ewigen Betrachter. 자, 주위 세계의 손안에 있는 것은 참으로 현존자로부터 면제된 영원한 관찰자에게 눈앞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현존자에게 면제되어 있다는 게 뭐야? dem Dasein enthoben 독일어로. 이게 뭔 말이야? 현존자는 언제나 거기에 따라 존재하는 거야. 자기의 세계 내 안에 있다라는 거기에 다를 갖고 있는, 거기에 역사적인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존재죠. 그죠? 이걸로부터 면제돼야 근대 철학은 뭐야? 이성이 객관적으로 사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지금 그것도 까는 거예요. 근대 철학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현존자로부터 면제된 이 말은 어떤 관찰자가 자기 자신의 역사적 장소, 역사적 유한성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사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동일한 이야기야. 그래서 주위 세계의 손안에 있는 것은 현존자로부터 면제된, 줄치시고 필기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면제된 영원한 관찰자의 눈앞에 있는 게 아니야. 손안에 있는 거는. 그죠? 오히려 둘러보며 배려하는 현존자의 일상성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현존자가 발견하는 거야. 계속 따라갑니다. Auf seinem Wegen durch Mist das Dasein nicht als vorhandenes Körperding, eine Raumstrecke. Es fließt nicht Kilometer. Die Näherung und Entfernung ist je besorgendes Sein zum Genäherten und Entfernten. 이렇게 되어 있어. 자, 현존자는 자신의 길 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는 도상에서 현존자는 눈앞에 있는 물체 사물로서 어떤 공간의 구간을 측정하면서 통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길 갈 때 여기서부터 몇 킬로 이렇게 재면서 가나? 아니요, 그냥 가. 그러다 어느 순간 요 거리가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인식론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러나 우선 대개 현존자는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 그냥 가요. 목적지를 향하여. 회사 갈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까지 몇 킬로다 이걸 정확하게 재면서 다니나?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필요가 생겼을 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물체 사물로서
공간 구간을 측정하면서 통과하지 않아요. 자신의 길을 갈 때. 그래서 현 존재가 킬로미터를 먹어치우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die Näherung und Entfernung, 이게 중요한 거겠지. 가깝게 함, 곧 접근함과 거리 없앰은 각기 그때마다 줄치십시오. 가까워진 것과 거리 없어진 것을 향한 배려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없앰은 뭐야? 현 존재의 인식 방식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자기의 삶을 연기하기 위한 존재 방식인 거야. 현 존재에. 또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Ein Objektiv langer Weg kann kürzer sein als ein Objektiv sehr kurzer, der vielleicht ein schwerer Gang ist und einem unendlich lang vollkommt. 객관적으로 먼 길은 객관적으로 매우 짧은 길보다 더 짧은 것일 수 있다. 맞죠? 얘도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회사 가는 길이 매번 같은 거리를 걷는데 그 거리가 어느 날은 짧게 느껴지고 어느 날은 길게 느껴져. 그러나 객관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그 거리가 정해져 있어. 그죠? 정확하게 몇 킬로다. 그런데 그 경험적인 느낌은 매일 달라. 그래서 어느 날은 발걸음이 무겁고 어느 날은 기분 좋은 날은 발걸음이 가벼워. 즉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긴 길은 객관적으로 매우 짧은 길보다 더 짧을 수 있다. 아마도 이 길은 무거운 걸음걸이일 때가 있으며 또한 그 걸음걸이를 가진 자에게 무한하게 길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in Jolsem Volkommen 이런 나타남, 무한하게 길게 나타난다는 것, 이런 나타남 안에는 aber ist die jeweilige Welt erst eigentlich zu handeln. 각기 그때마다의 세계가 비로소 본래적으로 손안에 있어. 맞죠? 그죠? 이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야. 어느 날은 길게 느껴져. 어느 날은 짧게 느껴져. 그러다가 이 거리가 뭘까 하면서 2차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그 거리를. 그죠? 그러나 그건 눈앞에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러나 보통 현 존재에게 나타나는 그 거리는 현 존재 자신이 거리를 없애면서 실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개는 존재론적으로 둘러보면서 배려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나타나면은 그러나 각기 그때마다의 세계가 본래적으로 손안에 있는 거야. 눈앞에 있는 게 아니야. Die Objektiven Abstände vorhandener Dinge decken sich nicht mit Entferntheit und Nähe des innerweltlich zu handeln. 객관적인 눈앞에 있는 사물들의 객관적인 거리들은 곧 세계 내부적으로 손안에 있는 것에 거리 없애짐과 가까이 있음 이런 것들과 일치하지 않아. 앞에 있는 건 뭐야? 눈앞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건 손안에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거리는 일치하지 않아.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눈앞에 있는 사물의 객관적 거리는 경험적으로 현 존재가 실천적 삶을 영위할 때의 거리 없애는 그런 가까움과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계속 따라갑니다. Jene mögen exakt bewusst sein.
저 거리들, 저 객관적 거리들, 앞에서 한 거, 그죠? 그 거리들은 정확하게 알려질 수도 있어. 자로 재듯이. 그런데, 디저스, 비센, 블라이프트, 예도호, 블린트, 이런 지식은 하지만 맹목적인 거야. 그리고, Es hat nicht die Funktion der Umsicht entdeckenden Neuerung der Umwelt. 그것은, 그 지식은 둘러보며 발견하는 어떤 주위 세계에 가까이 함의 기능을 결코 갖고 있지 않아. 이걸 다시 말하면 뭐야? 주위 세계에 둘러보며 발견하는 가까이 함의 기능은 뭐야? 손 안에 있음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알려지는 그 지식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죠. 그죠? 이 기반 위에서 정확하게 어떤 수치가 계산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눈앞에 있음이. 계속 갑니다. Man verwendet Jolles Wissen nur in und für ein Niedstrecken messendes, besolgendes Sein zu der einen angehenden Welt. 자,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오직 관계되어 있는 이 세계를 향한 구간을 측정하지 않으면서 배려하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 안에서만 이런 지식을 사용하는 거야. 줄 빡빡 치십시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뜻이야?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이야기야. 배려하면서 어떤 관계되어 있는 세계를 향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구간을 자로 재듯이 측정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자로 재듯이 구간을 측정하는 그런 정밀한 지식 역시도 우리의 삶의 실천의 기반 위에서 사용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우리가 눈앞에 있음을 갖고 어떤 사물을 측정하고 그것을 분석할 때조차도 거기에는 존재론적 기반이 빠져 있는데 그 기반을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야. 눈앞에 있으면 언제나 손안에 있음을 존재론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야. 맞죠? 그죠?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오늘날까지 발달되어 온 그 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의 실천적 삶의 존재론적 기반을 위해서 발전된 거지. 우리와 관계도 없는데 그걸 왜 발전시키겠어? 그래서 이러한 정밀한 지식, 곧 눈앞에 있음의 지식, 과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의 실천인 배려의 존재 위에서만 사용된다 이 말이야. 계속 따라가 봅니다. Man ist geneigt aus einer vollgängigen Orientierung an der Natur und den objektiv gemessenen Abständen der Dinge solche Entfernungsauslegung und Schätzung für subjektiv auszugeben. 사람들은 자연이나 또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사물의 거리 이런 것들로 선행적으로 방향 잡음으로부터 이러한 거리 없앰의 해석과 평가를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이 잘못된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물의 거리, 자연과학, 지금 데카르트 이후부터 발전된 자연과학 말하는 거야. 뉴턴과 칸트의 철학 역시도 포함되겠죠. 어느 점에서는 후설까지도 포함돼.
엄밀한 학으로서의 현상화. 후서는 절반은 포함되고 절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고를 가르쳐줬죠, 하이데거한테. 출발점이 달라요. 예도가 계속 말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리 없앰의 해석과 평가를 주관적인 것으로, 주객 철학에서 말하는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Das ist jedoch eine Subjektivität, die vielleicht das Realste der Realität der Welt entdeckt.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이 세계의 실제에 가장 실제적인 것을 발견하는 그런 주관성이야. 주관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 주관성은 뭐야? 데카르트, 칸트, 헤겔과 같이 근대 철학에서 통용되는 그 주관성이 아니야. 세계상으로 자연과학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어떤 주체와 객체가 떨어져서 사물을 분석하는 그런 주관성이 아니야. 이것은 이 세계의 실제 중 가장 실제적인 것을 발견하는 주관성인 거야. 그리고 이것은 즉자적으로 곧 자체로 다르게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의 주관주의적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주관적 자의라든지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기서 주관적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이미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는 세계와 이미 관계하고 있어. 떨어질 수가 없어. 그죠? 그런 관점에서 근대 철학에서 말하는 주관적 자의라든지 주관주의적 어떤 즉자적으로 다르게 존재하는 존재자를 주관주의적으로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 따라갑니다. Das Umsichtige Entfernen der Alltäglichkeit des Daseins entdeckt das Ansichtsein der wahren Welt des Seienden bei dem Dasein als existierendes je schon ist. 자, 그래서 현 존재의 일상성에 둘러보는 거리 없앰은 참다운 세계의 자체로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 하이데거가 근대 철학을 깨고 그걸 자기 방식대로 세계 내 존재의 존재론적 기반 위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죠. 이 주관성을. 그래서 참다운 세계의 즉자 존재, 곧 자체로 있는 존재를 둘러보는 거리 없앰은 발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참다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현 존재가 그 곁에서 실존하는 자로서 각기 그때마다 이미 그 곁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인 거야. 그러니까 현 존재는 세계 안에서 이런 사물 곁에서 언제나 있는 거지 떨어져서 있을 수 없는 거야. 그죠? 떨어져 있다는 거는 이러한 붙어 있음을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곁에 있는 그런 존재자의 자체로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적자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Die primäre und gar ausschließliche Orientierung an Entferntheiten als gemessenen Abständen verdeckt die ursprüngliche Räumlichkeit des Inseins. 거리 없애짐, 곧 측정된, 이건 뭐야? 인식론적인 거죠. 그죠? 눈앞에 있는 거지, 뭐. 측정된 거리로서. 그러니까, 메센, 측정하다, 오브젝티프, 객관적인,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가 근대 철학의 자연과학에서 발달된 그런 인식론적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측정된 거리로서 거리 없애짐에 1차적이고 심지어 배타적으로 방향 잡는 것은 내 존재의 근원적 공간성을 은폐해버려. 이런 자연과학적인 공간 분석은 현 존재의 세계 내 존재의 내 존재의 공간성을 은폐해버려. 맞죠? 그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야? 눈앞에 있으면 손 안에 있으면 존재 방식을 은폐하는 거다. 이 말. 속속 들어오죠, 그죠? Das vermeintlich nächste ist ganz und gar nicht das, was den kleinsten Abstand von uns hat. 추정상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가장 짧은 거리를 가진 그것이 결코 아니야.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실천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는 문학적으로 시인들이 느끼는 것하고도 또 비유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그거는 결코 물리학적으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Das nächste liegt in dem, was in einer durchschnittlichen Reihe Graph und Blick weit entfernt ist.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볼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거리 없앤 것 안에 놓여 있는 게 아니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도달 거리, 붙잡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볼 수 있는 시야의 거리, 이런 것들 안에서 거리 없애진 것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뭔가 하면은 weil das Dasein wesenhaft räumlich ist in der Weise der Entfernung, hält sich der Umgang immer in einer von ihm je in einem gewissen Spielraum entfernten Umwelt. 자, 현 존재는 줄 치십시오. 본질적으로 거리 없앰의 방식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현 존재의 교제는 언제나 그에 의하여 각기 그때마다 어떤 놀이공간 안에서 거리 없애진 주위 세계 안에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현 존재에 배려하는 교제는 언제나 그에 의하여 거리 없애진 주위 세계 안에 체류하는 거야. Daher, 그렇기 때문에 Hören und Sehen wird zunächst über das Abstandmäßige nächst immer weg. über weg. 그죠? 뭐뭐를 넘어서 보다, 이런 뜻이죠. 넘어서란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거리상 가장 가까운 것을 언제나 넘어서서 듣고 보는 거야. 우리가 거리상 가장 가까운 것을 넘어서서 보고 듣는 것은 우리가 현 존재로서 공간적으로 거리 없애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죠? 응? 그래서 그 주위 세계 안에서 체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상 가장 가까운 것을 언제나 넘어서서 듣고 보는 거야. Sehen und hören sind verschiedene nicht aufgrund ihrer Tragweite. 자, 여기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어떤 멀미에 대한 감각들이야. 그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들의
도달 범위에 근거해서 감각, 멀미에 대한 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존든 오히려 weil das Dasein als entferntes in ihnen sich vorwiegend aufhält. 왜냐하면 현존자가 거리를 없애는 자로서 이런 것들 안에 곧 보고 들음 안에 주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 듣는 것이 멀미에 대한 감각을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는 것도 인식론적인 거는 2차적인 거야. 그죠? 이미 현존자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배려의 세계에서 실존하기 때문에 이게 앞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건 2차적인 거죠. 그죠? 참 재미있습니다. 지독하죠. 그죠? 독일 철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하이데거일 건데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Vielen,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 Vielen der zum Beispiel eine Brille trägt, die abstandmäßig so nah ist, dass sie ihm auf der Nase sitzt, ist dieses gebrauchte Zeug, 블라블라블라. 예를 들어 안경을 쓴 사람에게 있어서 곧 그 안경은 그것이 그 사람의 코에 놓여 있는 그런 정도로 거리상 가까이 있죠. 그죠? 안경은. 그 안경을 쓴 사람에게 이 사용된 도구, 곧 안경은 주위 세계적으로 weiter entfernt als das Bild an der gegenüber befindlichen Wand. 그러니까 이 안경이란 도구는 주위 세계적으로 맞은편에 놓여 있는, 처해 있는 벽에 그림보다, 그게 벽에 걸려 있는 그림보다 주위 세계적으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응? 그게 실천적으로 볼 때, 존재론적으로 볼 때, 안경이 더 가깝잖아, 신체에, 그죠? 그런데 그 현존자가 바라보는 맞은편에 벽에 걸린 그림보다 이게 존재론적으로 안경이 훨씬 더 멀리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Dieses Zeug hat so wenig Nähe, dass es oft zunächst gar nicht auffindbar wird. 이 도구, 곧 안경은 그것이 자주 우선 조금도 발견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움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그죠? 근데 이런 건 있어. 안경은 언제 가깝다고 느껴? 계속 예도가 강의를 해, 안경을 쓰고. 이때는 뭐야? 손 안에 있는 거지, 뭐. 안경은 인식론적으로 들어오지 않죠. 그냥 책을 읽기 위한 도구인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안경에 이물질이 꼈어. 그래서 이걸 닦아내지 않고는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그때에 비로소 이 안경은 벗어서 닦으면서 안경이 내 눈 가까이에 붙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눈앞에 있으면 2차적인 거야. 그죠? 강의를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한 도구인 거야. 예도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이러한 앞서 있음이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안경은 보기 위한 도구로서 강의를 진행할 때는 눈에 띄지 않아. 그죠? 재밌는 비유죠. 그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뭐예요?
책을 읽어갈 때는 나에게 있어서, 얘도에게 있어서 이 안경은 가까이 있지 않아, 책보다. 맞죠, 그죠? 지금 그런 이야기야.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Das Zeug zum Ziehen, desgleichen Jolles zu hören. Zum Beispiel der Hörer am Telefon hat die gekennzeichnete und Auffälligkeit des zunächst zu handeln. 보기 위한 도구. 곧 동일하게 듣기 위한 도구인, 예를 들어 전화 수화기와 마찬가지로 보기 위한 도구, 이것은 우선 손안에 있는 것에 눈에 띄지 않음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맞죠? 금방 설명했어요, 얘도가. 눈에 띄지 않아. 너무 가까이 있어서. 처음에는 엄청 사랑을 시작할 때 연인 관계에서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가까워지면 눈에 띄지도 않아. 5년, 10년, 20년 결혼해서 살면 눈에 띄기는커녕 나중에는 뭐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밌죠, 그죠? 그러다가 또 아프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또 갖고 있는데 하면서 또 얘기한다고. 눈에 띄지 않음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Das gilt zum Beispiel auch von der Straße. 또 다른 비유를 드는데 안경 다음에 거리야, 거리. 이것은 예를 들어 또한 거리에도 적용되는데 곧 dem Zeug zum Gehen, 걷기 위한, 가기 위한 도구인 거리. Beim Gehen ist sie mit jedem Schritt betastet und scheinbar das nächste und reellste des überhaupt zu handeln. 걸을 때의 거리는 매 걸음마다 촉지돼, 만져지고, 그리고 외관상 모든 손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며 가장 실제적인 거야. 맞죠, 그죠? 걸을 때 거리가. 그런데 sie schiebt sich gleichsam an bestimmten Leifteilen, den Fußsohlen entlang. 이 거리는 말하자면 특정한 신체의 부분인 발바닥을 길을 따라서 걸을 때 밀어낸다는 느낌을 줘. 맞죠, 그죠? 거리가 길을 걸을 때 어떤 이 발바닥을 밀어낸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und doch, 하지만 ist sie weiter entfernt als der Bekannte, 줄 빡빡 치십시오. Der einem bei solchem Gehen in der Entfernung von 20 Schritten auf der Straße begegnet. 이 거리는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어떤 지인, 친척, 잘 아는 사람보다 존재론적으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맞죠, 그죠? 이 지인은 누군가 하면 이렇게 걸을 때에 20보 떨어진 곳에서 거리 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지인. 우리가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날 때, 아는 지인을 만날 때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내 발 아래에 있는 거리가 가깝지만 그 지인이 나의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죠? 훨씬 더 가깝게 느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계속 나갑니다. 위벌. Näher und ferner des unweltlich zunächst zu handeln entscheidet das unzichtige Besorgen. 줄 빡빡 치십시오. 둘러보는 배려는 주위 세계적으로 우선 손안에 있는 것에 가까움과 멀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움과 멀멀,
현존자가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거리 없애는 게 먼저라는 거야. 존재론적으로. 이 위에서 우리는 인생론적인 눈앞에 있는 사물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둘러보는 배려가 주위 세계적으로 그죠? 우선 손안에 있는 것에 가까움과 멀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Das wobei dieses im Vorhinein sich aufhält, ist das Nächste und regelt die Entfernungen. 이러한 둘러보는 배려, 이것이 애초부터 그 곁에 체류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현존자에게. 그죠? 그리고 거리 없앰을 규제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둘러보는 배려가 그 곁에서 체류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길을 걸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내 발밑에 붙어 있는 거리보다 그 길 위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그 지인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둘러보는 배려가 거리 없앰을 규제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야. 조금 더 하고 마칩니다. Wenn das Dasein im Besorgen sich etwas in seine Nähe bringt, dann bedeutet das nicht ein Fixieren von etwas an einer Raumstelle, die den geringsten Abstand von irgendeinem Punkt des Körpers hat. 현존자가 배려 안에서 어떤 것을 그의 가까움으로 자신의 가까움으로 데리고 올 때 이때 그것은 어떤 물체의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리, 가장 적은 거리를 가지는 그런 어떤 공간 위치에 어떤 것을 고정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건 눈앞에 있음의 특성이죠. 그죠? 이것도. 그래서 현존자가 배려 안에서 자신의 가까이로 뭔가를 데리고 올 때, 이때 그것은 어떤 가까이의 위치에 있는 공간 위치에 어떤 걸 고정시킨다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In der Nähe bedacht in dem Umkreis des sich zunächst zu handeln.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주치십시오. 둘러보며 우선 손안에 있는 것의 주변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반복돼서 확실히 들어오는 건 있죠.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Die Näherung ist nicht orientiert auf das Körperbehaupte Ich Ding, sondern auf das Besorgende in der Welt sein. 블라블라. 가까이 함, 가깝게 함, 접근함은 신체에 붙어 있는 자사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는 세계의 존재로 방향을 잡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즉 다시 말해 이 세계의 존재 안에서 각기 그때마다 우선 만나게 되는 바로 그것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나 육체에 붙어 있는 자사물, 근대 철학이죠. 주객 철학, 분리된 철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사물에로 방향 잡는 게 아니야. 세계 내 존재로서.
현 존재가 그 곁에 있는 거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Die Räumlichkeit des Daseins wird daher auch nicht bestimmt durch Angabe der Stelle, an der ein Körperding vorhanden ist. 현 존재의 공간성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 사물, 신체 사물이 눈앞에 있는 그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규정되는 게 아니야. 현 존재의 공간성은. 그건 2차적인 거야. 그죠? 그게 아니라 Wir sagen zwar auch vom Dasein, dass es je einen Platz einnimmt. 이제 하이데거가 현 존재가 자리를 차지하다, 자리를 einnehmen, 점유하다, 이런 걸 갖고 이제 비유를 드는데, 재미있어.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참으로 현 존재에 대하여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현 존재는 각기 그때마다 어떤 자리를 점유한다, 차지한다 라고 우리는 말해. 근데 그러나 dieses Einnehmen ist aber grundsätzlich zu scheiden von dem Vorhandensein an einem Platz aus einer Gegend her. 이러한 자리를 차지함, 자리를 점유함 이라는 이 말은 원칙적으로 어떤 구역으로부터 어떤 자리에 있는 손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돼, 원칙적으로. 현 존재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도구 사물이 어떤 구역의 특정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과는 구별돼서 사용해야 되는데, Das Platz einnehmen muss als Entfernen des umweltlich zu Handelnden in eine die vollentdeckte Gegend hinein begriffen werden. 그래서 이 자리를 차지한다, 자리를 점유한다는 것은 뭘로 개념 파악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곧 주위 세계적으로 손안에 있는 것을 둘러보며 앞서 발견된 구역 안으로 거리를 없앤다는 것으로 개념 파악돼야 돼. 줄 빡빡 치십시오. 지금까지 한 거야, 그죠? 그래서 현 존재가 특정한 자리를 점유하다,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둘러보며 앞서 발견된 구역 안으로 주위 세계적으로 손안에 있는 것의 거리를 없애는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시 현 존재는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거리 없앰을 갖고 있다. 이걸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Sein hier versteht das Dasein aus dem Umweltlichen dort. 그래서 현 존재는 자신의 여기에를 주위 세계적인 거기에로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어떤 인간도 순수한 여기를 가질 수 없어. 순수한, 저놈이 볼 때는 여기가 거기예요. 이해가 되죠? 순수한 여기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인 거야. 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거기예요. 그래서 우리 현 존재는 언제나 자신의 여기를 주위 세계의 거기로부터 이해하고 있어. 그것도 해석된 거다 이 말이에요. Das hier. 그래서 순수한 딱 떼낸 여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 Das hier meint nicht das wo etwas eines vorhanden는 여기 나오네. 여기서 자, 이 여기는
어떤 눈앞에 있는 것에 어디에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눈앞에 있는 것에 어디에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여기는 없어요. 경험적으로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든 오히려 das vorbei eines entfernenden Giants bei in eins mit dieser Entfernung 곧 이 여기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 이러한 거리 없앰과 일치하여 뭐뭐 곁에 거리 없애면서 있음에 무엇 어디에를 무엇 곁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앞선 거죠. 그죠? 현 존재는 언제나 우선되게 세계 내 존재로서 뭐뭐 곁에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Das Dasein ist gemäß seiner Räumlichkeit zunächst nie hier, sondern dort, aus welchem dort es auf sein Hier zurückkommt. 자, 그래서 현 존재는 자신의 공간성에 따라서 그의 공간성에 따라서 볼 때 우선 결코 여기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그는 우선 거기에 존재해. 이 말은 여기와 거기에가 세계 내 존재로서 언제나 주위 세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거야. 순수한 여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떤 거기에로부터 현 존재는 자신의 여기에로 되돌아오며 운트다스 비드룸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야.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Es sein besorgendes sein zu aus dem dort zu handeln her auslegt. 현 존재가 무엇을 위하여 자신이 배려하면서 그 있음을 거기에 손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해석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여기를 주위 세계의 거기로부터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어. 그죠? 마지막입니다. Das Bild Pollens deutlich aus einer phänomenalen Eigentümlichkeit der Entfernungsstruktur des Inseins. 이것은 완전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명백해지는데 뭔가 봅시다. 세계 내 존재할 때 안에 있음, 내 존재의 어떤 거리 없앰의 구조의 현상적 독특성으로부터 고유한 특징이겠죠. 아이겐팀리카이트가 내 존재의 거리 없앰의 구조의 현상적 고유성, 현상적 독특성으로부터 이 사실은 완전하게 분명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또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죠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특히 감기 조심하셔요. 얘도 감기 걸렸는데.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스!